삶이란 게 언제 이렇게 기울었는지. 아침이 되면 남편이 짓던 미소가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도 텅 빈 방에는 그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내 이름은 윤정혜. 72.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남편 김호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3년이 흘렀네요. 그 세월 동안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요. 홀로 남은 식구들 챙기고 명절이면 제사상도 손수 차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산소를 내 두 손으로 정성껏 갖고 왔죠. 정혜 씨, 그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그 산을 오르내리세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길이 가장 정겨운 길이었죠. 뒷산 중턱, 바위 밑에 남편을 모셨어요.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흔들리는 그곳. 무덤 주변에는 작은 돌담도 쌓아놓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도 만들어 놓았어요. 정성을 들인 만큼 마을 사람들도 참 보기 좋은 묘라고 칭찬했을 정도였죠. 호식 씨,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시원해요. 남편에게 말을 걸며 묘 주변의 잡초를 뽑던 날도 많았어요. 살아생전에 내 말을 잘 들어주던 남편은 죽어서도 내 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죠. 가끔은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느 날 큰아들 호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요즘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던 아이였는데 문득 찾아온 것이 반가웠죠. 커피를 내려주고 마주 앉았는데 그의 표정이 어쩐지 어색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호진의 목소리가 묵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죠. 아버지, 요 좀 정리합시다. 거기 터가 좋아서 요즘 집 짓자는 사람들도 많대요. 파묘하고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려왔죠. 아버지 산소를 왜 없애냐?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 애썼지만 가슴은 이미 쿵쿵 뛰고 있었어요. 호진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죠. 요즘 세상에 무덤이 웬 말입니까? 어차피 아버지 말씀도 없었고 가족들 동의만 있으면 돼요. 납골당이 훨씬 관리도 편하잖아요. 엄마도 이제 산에 올라가기 힘드실 텐데. 호진의 말투에는 어쩐지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도 보였고요. 아들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죠.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주세요. 절차가 좀 있어서.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창문 너머로 뒷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랍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죠. 남편이 남긴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던 곳이에요. 정혜야, 이 산 기운이 좋다. 내 묻히면 정혜 너도 자주 찾기 편하잖아. 노란빛으로 바랜 종이 위에 쓰인 남편의 글씨체를 만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내가 죽기 전까진 저 묘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이장님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죠. 정혜 씨, 혹시 파묘 허가에 대해 들으셨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장님은 조심스레 계속 말을 이었죠. 큰아들이 파묘 허가 요청을 냈던데요. 동의서도 첨부되어 있더군요. 이장님이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공문서에는 분명히 유족 대표 윤정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려왔어요. 내 도장은 항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는데 언제 누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처음으로 내 아들을 의심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의심은 이내 확신으로 바뀌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호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죠. 네, 곧 진행될 거예요. 묘지는 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 무지 계약은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영혼은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죠. 남편과의 약속, 그리고 믿었던 아들의 배신.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그냥 잊으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장님이 보여준 그 서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내 도장이 찍힌 그 동의서. 누가 내 모르게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호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네가 내 도장 훔쳤냐?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호진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놀랍게도 눈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요즘 정신도 흐릿하시고 이런 건 그냥 우리가 대신 결정하는 게 나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신이 흐릿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지난 13년간 자식들 대신 남편 제사도 내가 혼자 차렸고 약봉지도 날짜 맞춰 챙겨 먹으면서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무슨 말이 오가는지 너무나 또렷이 들리고 있었죠. 내가 언제부터 흐릿해졌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호진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죠. 작년 설날에 아버지 제사상에 사과 대신 매를 올리셨잖아요. 아버지가 사과 알레르기라고 하셨으면서. 그건 장에 사과가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무슨 망령이 들어서 그랬겠니? 이것 봐요. 또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사과 알레르기가 아니었어요. 배 알레르기셨다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정말 내가 헷갈렸던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호식이는 사과를 먹으면 입술이 부어올랐어요. 배는 좋아했고요. 네 아버지는 사과 알레르기였어. 내가 더 잘 알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 말에 호진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옆 선반에서 작은 앨범을 꺼내 펼쳤죠. 여기요, 아버지 생신에 배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가신 사진. 사진을 보니 정말 호식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생각이 흐트러졌어요. 혹시 정말 내가 무언가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그때 방문이 열리고 둘째 딸 미영이 들어왔어요. 애들을 데리러 오는 길이었나 봐요. 엄마, 아니 오빠 뭐 하는 거야?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호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그냥 어머니께 실상을 말씀드리는 중이야.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셔. 미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앨범을 낚아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아버지 꽃가루 알레르기로 병원 가신 거잖아. 배 알레르기라니. 거짓말하지 마.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내가 잘못 기억한 게 아니었어요. 호진이 날 속이려 했던 거였어요. 내가 이걸 돈으로 보는 거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호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뭐라도 해야 우리가 이 집도 고치고 생활도 나아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미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와 호진의 팔을 잡았어요. 그 돈으로 대출 갚을 생각했지? 뭐, 알고 있었어. 요즘 카드값 때문에
사채도 썼잖아. 아버지 묘 팔아서 갚을 생각인 거잖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미영을 노려보았어요. 넌 뭘 안다고? 사업이 어려운데 어쩌라고? 아버지 묘를 팔아서 사채업자들과 짜고 이장님이 말해줬어. 땅값의 절반만 엄마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오갔던 걸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억지로 중심을 잡았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한 대 쥐어박았을 것이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의 말다툼은 원치 않았어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초등학생인 호진의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다음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죠. 할머니 백사 봤어요. 뭐라고? 어제 산소 놀러 갔다가 아빠가 이상한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무 뒤에서 하얀 뱀이 나왔어요. 눈이 파랬어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호진은 얼굴이 하얘져서 아들을 노려보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산에 갔어? 아빠가 전화할 때 나도 따라갔어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 묘자리는 기운이 있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준호의 말에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호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그냥 애가 장난치는 거예요. 준호야, 방에 들어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남편이 남긴 그 자리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뒷산을 바라보며 남편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다음 날 파묘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영혼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느꼈어요.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시계는 겨우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옷을 서둘러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자 미영이 서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미영의 눈가에는 잠을 설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어떻게 잘 수 있겠어요? 오늘 남편의 무덤이 열리는 날인데. 가자. 말없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호진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왜 그렇게 일찍 나가셨어요? 내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다. 지금요? 작업은 9시부터예요. 엄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결정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산길을 계속 올랐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안개 속에서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산 중턱에 이르자 남편의 묘가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게 누구지?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2명의 인부가 이미 삽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 호진이 서 있었죠. 그리고 또 1명. 등이 구부정한 노인이 함께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거야? 미영이 소리쳤어요. 호진은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엄마! 미영이! 왜 진짜 몰래 파려고 했던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내가 오지 않았다면 산소가 몰래 파헤쳐질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그냥 일찍 끝내려고. 호진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구부정한 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 무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낯선 목소리에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죠. 누구세요? 호진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 직관, 일을 해온 김만수라고 합니다. 이 묘자리는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하다고요? 이 자리는 백사혈이라고 합니다. 100년에 한 번 하얀 뱀이 나타나는 자리죠. 그 뱀은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가족을 지킵니다. 하지만 무덤을 건드리면 노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때 호진이 코웃음을 쳤죠.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노인의 말을 무시하고 호진은 인부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남자가 삽을 들고 무덤 주변의 잔디를 파내기 시작했죠. 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구석에 서서 무덤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미영은 내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어요. 이거 조심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관이 오래돼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인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들이 무덤을 더 깊이 파내려 가자 직관 노인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죠. 그때였어요. 꽈르릉. 갑자기 땅 밑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호진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삽을 든 인부가 더 깊이 파던 순간 삽이 무언가 단단한 걸 건드렸고 묘지 땅이 갑자기 꺼지기 시작했어요. 관이 모습을 드러냈죠. 조심해!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얀 뱀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인부 하나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나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뱀은 관 위를 휘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크기는 일반적인 뱀보다 훨씬 컸고 눈이 푸르스름한 푸른색이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직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집을 지키는 백사입니다. 조상묘에 드물게 나타나는 존재인데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뱀은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호진을 향해 머리를 돌렸을 때 그 푸른 눈빛이 마치 남편의 눈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쳤군! 빨리 저거 잡아요! 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뱀은 여전히 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미영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저건 아버지예요. 엄마한테 묘를 지켜달라는 신호야. 그 말에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맞아요. 저건 호식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 남편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작업을 중단하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호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제 와서 작업을 중단하라고 한다고요? 아버지, 뜻이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얀 뱀은 천천히 관 사이로 사라졌어요. 마치 할 일을 마친 것처럼 조용히 묘 속으로 돌아갔죠. 묘를 다시 덮으세요. 내 지시에 인부들은 호진을 바라봤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은 서둘러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무서워. 미안해 아버지를 외치곤 했죠. 미영이 아들 방 앞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어요. 오빠가 계속 악몽을 꾸나 봐. 자기가 한 짓에 대안 버리겠지. 내 말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부은 눈으로 내 방을 찾아왔어요. 엄마 관을 다시 땅에 묻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꿈에 나왔어요. 그 뱀의 모습으로. 호진의 고백에 내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남편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죠.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관을 다시 땅에 묻기 위해서였죠. 묘 앞에 서서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 말대로 했어. 이 산 기운 정말 좋구나. 산속의 공기는 맑고 청량했어요.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호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미영과 준호,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몇몇 모여 있었죠. 다시 관을 제자리에 모시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조심히 내려놓으세요. 호진이 인부들에게 당부했어요. 그들은 어제 파헤쳤던 흙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기 시작했죠. 백사의 출현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경외심 어린 눈으로 묘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묘자리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백사가 나타났다는 건 김호식 씨가 저승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속삭임이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남편의 묘 앞에 서서 그가 나를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묘를 덮던 마지막 순간 인부 하나가 갑자기 손을 흙 속으로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게 뭐지요?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관 밑에 얕게 묻혀 있던 그것은 오래됐지만 뚜껑에는 분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윤정혜에게 전한다. 내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죠. 호진이 내 곁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 누가 넣은 것인지, 언제 숨겨둔 것인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무겁지는 않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죠. 나무결이 오래되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열어보세요, 어머니. 미영이 내 옆에서 속삭였어요. 호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나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낡은 종이 한 장과 함께 조그만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반지를 꺼내보니 그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이 나에게 준 반지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몇 년 후 팔았던 그 반지를 그가 언제 다시 사서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로 써진 편지였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내가 없으면 이 자식들이 너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이 반지 남긴다. 내 뜻은 분명하다. 묘는 절대 옮기지 마라. 누가 무리해서 손대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다. 널 사랑했다. 늘 고마웠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내려가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던 걸까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둔 것일까요?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 것 같아. 너희 아버지는 항상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어.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죠. 엄마, 나 정말 미쳤었어. 용서해줘.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엎드렸어요. 그의 등이 흐느낌으로 들썩였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나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일어나라. 네 아버지는 널 용서하실 거다. 호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죠. 내가 돈 문제로 너무 고민하고 있었어. 타업이 망하고 빚까지 져서. 그래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그의 고백에 내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제야 아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죠.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하지마. 우리 가족의 뿌리를 돈으로 바꾸려 했던 건 잘못된 거였어. 순간 직원 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 상자가 있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우식 씨는 이 땅의 기운을 알고 계셨던 것 같군요. 이런 자리에 모신 조상은 자손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호진이 천천히 일어나 노인에게 물었어요. 어제 나타난 백사는 정말 아버지의 혼이었을까요? 노인은 깊은 눈으로 호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선대의 영혼이 후손들을 깨우치기 위해 나타나는 거죠. 미영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셨던 거네요. 나는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어요. 50년도 더 된 반지였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그 빛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그들 중 누군가가 말했죠. 이 묘는 건드릴 게 아니었다. 백사가 나타난 자리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호진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엄마, 아버지, 요 주변을 더 잘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제 빚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묘를 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그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준호가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죠. 아빠,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호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죠. 엄마, 이제부터 매달 한 번씩 아버지 산소에 함께 올라오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백사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가끔 산소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본답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호진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남편의 산소 앞에 앉아 있노라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죠. 지금도 나는 매달 초하루가 되면 남편 묘에 올라간답니다.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호진이 차로 데려다주고 가끔은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작은 제사상에 과일 몇 개 올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놓으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살랑거리게 해요. 마치 남편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만 같죠.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백발이 성성한 나를 그는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나타난 백사의 푸른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남편의 눈빛 그대로였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다리 아프실 거예요. 준호가 작은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된 그 아이는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항상 할아버지 묘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고마워. 우리 손주. 의자에 앉으니 산 아래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봄날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죠. 멀리 학교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것 좀 드세요. 미영이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포근해졌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호진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마을의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주말마다 노인들을 돌보며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씻어내려는 듯 했어요. 엄마, 병원에 계신 김 할머니가 엄마처럼 막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호진이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죠. 더 깊고 더 따뜻했어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면 산 사람도 저주받는다는 걸.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교훈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호진의 고백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호진아, 넌 항상 내 아들이야. 그날의 일은 이제 다 잊었구나. 내 말에 호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건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죠.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꿈을 꿔요. 호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가 나오세요.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저에게 손짓하시는데 무섭지가 않아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가족을 지켜라. 미영이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형제가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저도 가끔 아버지 꿈을 꿔요.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나는 천천히 남편의 사진을 지갑에서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죠. 너희 할아버지는 말은 별로 없으셨지만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하셨어. 집에 돈이 필요하면 밤에도 일하러 나가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으셨지.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정말 백사로 변해서 우리 지켜주신 거예요. 미영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글쎄, 그건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확실해. 산에서 내려오는 길,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내 삶은 달라진 것 없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죠. 묘를 지킨 건 나였지만 사실은 그 묘가 나를 지켜준 것이었어요. 오래된 금반지가 내 손가락에서 빛났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죠. 때때로 나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날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반지 속에 담겨 있는 것만 같았죠. 동네에 내려오자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혜 씨, 오늘도 산소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잘 다녀오셨겠네요. 네, 모처럼 식구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 왔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에 좋은 일이 많아졌어요. 백사가 나타났던 건 우리 마을에도 복이 된 것 같아요. 복? 그래요.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화합이라는 귀중한 선물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보니 뒷산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노을을 만들고 있었죠. 그 붉은 빛이 남편의 묘를 따스하게 감싸는 것만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호진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미영의 가족도 함께였죠.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엄마,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은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어떠세요? 미영이 제안했어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좋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리고 나는 믿는답니다. 그날 나타난 백사는 분노한 뱀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남편의 혼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은 그의 보호 아래 있다고요.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닌 사랑과 추억,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실이죠. 남편의 묘는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윤정의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평범하지만 강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묘를 지켜낸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따뜻하고 진한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